2047년 7월 21일 남카리브해 올 게 왔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연구소는 파나마 해안에서 거대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걸 확인했어요. 메갈로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임무를 맡고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안에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생일인데 케이크는 기다려야겠네요. 이미 표본을 준비했어요. 코끼리 10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경 안정제로 메갈로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진정제는 30분 안에 효력을 다할 거예요. 좋아, 이제 가야 할 때네. 라며 수석연구원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요. 거기서 행운을 빈다. 그리고 기억해, 터빈 근처에는 가지 마. 아, 맞아요.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게 하기 위해 상어 앞에 그걸 설치했었죠.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메갈로돈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시계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요. 혹시 모르니까요. 상어는 수면 아래에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길이가 18m고 무게가 아마 50톤 정도 나가요. 철도 차량만한 크기예요. 엄청 큰 소녀죠. 네, 수컷은 12m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더 가까이 헤엄쳐가서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뻗어 만져요. 메갈로돈의 피부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인 사포와 같아요. 이게 꼬리 지느러미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수영할 때 항력을 줄여주죠. 아래는 어때? 빨리 해! 다 괜찮아요, 페레즈 박사님. 눈 깜짝할 새 끝낼게요. 태블릿을 꺼내 엑스레이 앱을 열어요. 그걸 앞에 들고 메갈로돈의 몸을 따라 움직여요. 화면은 강한 근육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보여줘요. 붉은 조직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하얀 근육 조직이 있는데 이건 산소를 받지 않고 갑작스러운 속도의 폭발에만 사용돼요. 설정을 골격 보기로 전환해요. 모든 연골, 여러분의 귀와 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유연한 물질이에요. 이게 상어의 무게를 가볍게 유지시켜서 귀중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속도를 내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빠르기도 해요. 시속 17.5km 정도로 백상아리보다 2배 더 빠르죠. 상어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메갈로돈의 몸의 무게는 내장기관을 짓누를 거예요. 너 몇 살인지 보자. 등뼈를 확대해봅니다. 턱처럼 석회화되어 있어서 둘 다 튼튼하죠. 앱에 있는 디스크 중 하나를 교차시켜봅니다. 척추에는 띠가 있어요. 나무의 고리처럼 상어의 나이와 성장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걸 세어봅니다. 15살. 인생의 반쯤 지났네요. 두개골은 상어의 Y자 모양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더 높은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둥이는 스펀지처럼 유연하고 부러지지 않고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진정제 투여 20분 남았어. 현재 상태는 어때? 수석 연구원이 다시 무전기로 수신해요. 근육과 골격을 분석했어요. 감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알겠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 한쪽으로 헤엄쳐가요. 등골이 오싹해요. 마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없는 고기 덩어리. 다음 먹잇감처럼요. 안녕. 눈꺼풀만 있으면 네가 확실히 기절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눈 뒤에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귀가 있네? 확실히 상어는 웨이가 없지만 청각은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축구장 10개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메갈로돈의 관심을 끄는 건 불규칙한 철벅거리는 소리의 저주 파수예요.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죠. 상처 입은 먹잇감. 거기서부터 옆선을 따라가요. 상어의 몸 옆면을 따라 뻗은 구멍은 이건 물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상어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근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요. 기본적으로 상어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귀와 같아요. 네 콧구멍을 검사할 거야. 먹잇감을 정확하게 냄새로 찾아내서 사람처럼 목구멍과 호흡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즉 상어는 재채기를 할 수 없단 거예요. 아주 미미한 냄새조차도 코로 흘러 들어가요. 감각세포로 덮인 피부의 주름들을 지나 그 정보를 뇌로 통하는 후각망울로 보내요. 대백상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시계를 봅니다.
10분 남았네. 아가미를 검사해요. 물은 그걸 통해 흐르고 아가미는 거기서 산소를 추출해요. 이곳은 또 근본적으로 폐 기능을 수행하며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혈액이 그걸 운반하죠. 순환계 보기로 전환해요. 저기 있네요. S자 심장. 몸집에 비해 작고 심실이 2개밖에 없어요. 심장은 혈액을 아가미로 보내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 신체 조직으로 이동시키죠. 상어를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은 피를 따뜻하게 해요. 이건 심장으로 이동하거나 멀어지는 정맥과 동맥이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물고기와 달리 환경보다 따뜻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혈액으로 메갈로돈은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더라도 시원한 물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숨을 수 없단 뜻이에요. 몸의 모든 것들은 냄새를 맡고 어떤 먹잇감이라도 삼키도록 고안되었어요. 바이탈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 어서 마무리해. 거의 다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이 회피하던 거예요. 입과 소화관이요. 여러분은 턱까지 헤엄쳐 메갈로돈의 얼굴로 흐르는 물살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조심해요. 턱은 더 나은 검사를 위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대해요. 가로 3m, 높이 2.7m. 친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입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먹잇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최대 100도까지 열릴 수 있어요. 큰 물고기, 고래, 심지어 다른 상어들도요. 하루에 1134kg의 음식이 필요한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1년 내내 먹는 것보다 더 많아요. 턱은 자동차에 치이는 것처럼 13,607kg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대백상어는 턱 힘만 1,814kg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쥐꼬리만한 72kg이에요. 그리고 저 이빨들 5줄에 250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고래뼈를 바로 자를 수 있죠. 이빨은 목구멍 쪽으로 뒤로 비스듬히 나 있어서 어떤 것도 이빨의 악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큰 것은 손의 크기만 해요. 매혹적이네요. 심지어 홀릴 정도예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헤엄쳐요. 몇 센티미터만 더요. 그때 슝! 터빈의 흐름이 여러분을 그 입으로 곧장 보내버려요. 물의 힘이 여러분을 목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엑스레이 스캐너는 감각세포로 가득 찬 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종에겐 운 좋게도 상어는 인간의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전 미각 테스트를 한 후에야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상어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뉴에 있는 걸 그냥 맛보기 위해서죠. 사과 크기의 금속 구체를 하나 꺼내서 그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요. 탐사선이 식도를 통과해요. 상어의 먹이 미끄럼틀은 우리의 것처럼 얇은 관이 아니에요. 넓고 위와 거의 구분할 수 없어요. 위는 U자 모양이고 아주 강한 산과 효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음식을 씹지 않아요. 상어가 통째로 삼킨 무엇이든 간에 곤죽 같은 액체로 바꾸죠. 거기서부터 수프는 장으로 이동해요. 이 정도의 크기는 동물치고는 비교적 작아요. 하지만 진화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장 내부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먹이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는 동안 선상에서 바이탈이 살아나고 있어요. 페레즈는 무전을 하려 하지만 뒤죽박죽인 메시지는 여러분의 이어폰에 전달되지 않아요. 나 들려? 깨 있어? 뭐라고요? 여보세요? 들려요? 타이머를 봅니다. 5분. 바라건대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나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입안에서 탐사선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채광 엑스레이를 한 장 더 잡아요. 간이 보여요. 거대하네요. 내부 공간의 90%를 차지하고 몸무게의 25%를 차지하죠. 기름으로 가득 차 있고 물속에서 부력에 도움을 줘요. 하지만 그때 안에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여요. 새끼예요. 상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메갈로돈 새끼는 길이가 2.14m는 되는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건 한 마리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터빈이 꺼져요. 타이머가 신호음을 내기 시작해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 5분 남았는데. 틀렸어요. 상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입에서 헤엄쳐 나와 온 힘을 다해 배로 돌아가요. 아직 몸을 잘 가누지 못하지만 메갈로돈은 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러분을 향해 직선으로 헤엄쳐요. 팀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배에 태워요. 보트는 속도를 내요. 그 순간 메갈로돈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요. 한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지만 곧 흥미를 잃네요. 엄청 아슬아슬했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먹을 시간이다.